1분 후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십니까? 8시가 됐는데요. 어, 지금 53분 오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앞에 부분을 놓치셔가지고 자꾸 질문들을 하세요. 조금 있다가 같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3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시작할 테니까요. 지금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링크에서 오늘 강의안을 복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제가 필수는 아닙니다. 복제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보실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지금 급하게 복제하시려고 애쓰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내드린 강의안 열람하시거나 복제해 두시면은 이따가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큰일이네요. 듣기에 많이 거북할 정도군요. 제가 그러면은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둘, 셋. 지금은 어떠신가요? 곤란하네요. 지금 제가 에어팟을 끼고 진행하고 있고, 에어팟을 끼고 진행했을 때 소리가 중간에 끊기는 이슈가 저한테 제보된 게 있어서 그것 마이크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새로 산 마이크로 오늘 처음 연수를 진행해 보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모니터링 할 때는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들을 때 끊김이 생긴다니까 또 곤란하네요. 웨비나 다시 보기는 이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상태로 진행할게요. 마이크가 아깝긴 하지만 일단은 좀 더 환경을 정비해 보고 도입해야겠네요. 오늘은 이 에어팟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재 링크 보내드렸는데요. 복제가 필수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기존 내용이 있어야지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읽어보시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일단은 링크를 쟁여 놓으시면 좋겠죠. 조금만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링크 발송해 드릴게요. 이 링크는 복제해 두시면 좋고요. 복제를 꼭 하지 않으셔도 오늘 웨비나를 참가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화면 공유로 모두 보여드릴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그 밑바탕이 없어도 빈 페이지에서 따라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복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링크에 접속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200여 분 시청해 주셨고 78분이면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션으로 제2의 두뇌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한 천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 화면 공유 좋았고요.
제 자료 잘 보이시죠? 노션으로 제2의 두뇌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웨비나는 노션 글로벌의 공식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웨비나로서 다소 적지 않는 지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웨비나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중간중간에 다양한 상품들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웨비나가 모두 끝난 후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푸짐한 상품 준비되니까 놓치지 말고 재미있게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일단은 노션으로 제2의 두뇌 만들기,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개인 지식 관리 차원에서 또 업무 관리 차원에서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도구로 세컨드 브레인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제가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저랑 같이 해보실 거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티아고 포르테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파라, PARA라고 하는 정보 정리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 파라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는 게 일단 1차원적인 목표입니다. P, 프로젝트, 에이리어, R, 리소스, A, 아카이브 요 네 가지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내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건데요.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별 걱정이 없는데 그 다음에 진행할 내용이 조금 난해합니다. PARA라고 하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것까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네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최적화해 나갔던 여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core 만드는 것은 어려우신 건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껍데기를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둔 껍데기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사용성을 높여나가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PARA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교무수첩을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써봤어요. 작년 정도에 제가 요 PARA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교무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1년 동안 업로드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써보니까 사용성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저는 템플릿 크리에이터나 판매자의 입장에서 사용성을 개선해 나가지만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사용성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PARA로 예쁘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마찰이 있고 내 손이 안 가게 되고 입력 과정이 짐처럼 여겨진다면 결국엔 그 템플릿을 안 쓰게 되거든요. 내가 템플릿을 만들었건 남이 만든 템플릿을 복제했건 간에 나에 맞게 사용성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 시스템은 버려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템플릿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사용성을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정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그 부분이 불필요한 TMI로 느껴지실지, 아니면 인사이트로 여겨지실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솔하게 제가 해왔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들어와주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보내드린 링크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이 링크는 지금 당장 접속하거나 지금 당장 복제하시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유해드린 공유 화면을 보면서 흐름을 좀 따라와 주시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당부드리자면은 이따가 PARA 기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을 다 하나하나 기다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다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초심을 잃었다, 변했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웨비나를 다수 진행해 보면서 최근에 조금 느낀 점은 뭐냐면요. 그 여러 가지 니즈 그리고 여러 가지 수준의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웨비나에서 초보자들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는 거는 초보자 분들에게도 중고급자 분들에게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오늘 진행하는 속도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만져보신 분들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어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조금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따라오기 어렵다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눈이랑 귀로 구조를 좀 익혀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원리는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다가 놓쳤다고 포기해버리고 나가버리지 말고, 만들다가 놓쳤다면은 충실하게 눈과 귀로 제 웨비나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다시 보기 영상도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제가 이미 오늘의 교재는 복제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시간 내서 복습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놓치셨다면은, 어, 그, 생산비에 앞서 나가는 거에 부담을 느끼거나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눈과 귀로 개념과 구조를 익히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다들 들으실 준비가 됐을까요? 보글보글 라면 끓이는 소리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요 에어팟이 그런 이슈가 자꾸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구비했는데 오늘 마이크 마블이 약간 오류가 나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도해 볼게요. 제 PC 네이티브 마이크로 한번 해보고 어떤 게 나은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요게 제 에어팟이고요. 제 그냥 일반 시스템 마이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이게 정말요? 에어팟 30만 원, 새로 산 마이크 15만 원, 다, 다 의미가 없었네요. 저 되게 억울한데요? 좋습니다. 그럼 요걸로 가시죠. 요걸로 가시고, 제가 일단 아까 AI 노트 녹음하던 것도 마이크를 좀 변경을 해줘야겠네요. 너무 억울한데요? 아, 아, 자, 요 마이크로, 요 마이크로 가겠습니다. 중고로는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중고로 내놓지 않고요. 요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노션으로 제2의 두뇌 만들기 웨비나 자료. 요건 샌들이 이제 복제해 가실 페이지고요. 요게 제 진행용 페이지인데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이제 좀 웜업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커피 쿠폰이 30개가 있습니다. 커피 쿠폰 30개를 웨비나 도중에 모두 쓰진 못할 거고 남는 거는 나중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로 드릴 건데요. 커피 쿠폰 30개를 이제 걸고 조금 조금씩 한번 웜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컨드 브레인 만들기 웨비나를 통해서 노션을 처음 접해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노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 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부분 노션을 좀 써보신 분들이군요. 지리딩님과 YJ님, WSY님, 뭐 세 분 정도가 노션을 안 써보셨는데 오늘 와주신 것 같아요. 완전 초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써보신 분들. 지리링님, YJ님, WSY님 세 분.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지목해드리는 분들은 DM으로 저에게 성함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은 웨비나를 마친 후에 거기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리링님, YJ님, WSY님 세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DM으로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선생님이 아니신 분 계신가요? 손 좀 들어주실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아닌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고르드님 맞아요. 연락처를 잘 저장해야 되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군요. 음, 그렇군요. 좋습니다. 먼저 손 들어주신 분들, 신정원님, 박성희님, 별빛님도 저한테 DM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진을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또 너무 많이 뿌리면 나중에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진행해보고 유지영님 결과물 소개 요거는 권한이 없으신 게 맞아요. 공개되지 않은 제 개인 템플릿이라서 사용 권한이 없는 게 맞고요. 제가 이따 화면으로만 시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한번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선생님들 역시 대부분이시죠?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속도전이죠.
임건웅님, 라울쌤, 제이쌤 세 분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저희 D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시스템 없이 이렇게 대충 적어가면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은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봤는데 단순히 커피 드리려고 일부러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좀 궁금했어요.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그 세컨드 브레인에 교보 수첩을 입히는 과정까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반 직장인 분들도 얼마나 계신지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진짜 이제 시작해보죠. 자, 노션으로 제2의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인데 아마 다들 일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어디다가 저장했는데 어디다 놨지? 라고 하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쓸만해 보이는 정보나 가지고 일단은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게 카톡에서 나에게 보내기에 저장을 했는지, 아이폰 메모장에 저장을 했는지, 노션에 저장을 했는지, 뭐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위한 저장을 했을 뿐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에다가 액션으로 옮기는 과정을 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정보를 뒤져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기억력이 나빠서 정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편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너무너무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해야 하는 정말 끝이 없고 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정보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프트, 마시는 마치 정보, 괜찮아 보이는 수정도 정말 온갖 정보들이 있고 탐나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저희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저장하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저장 잠깐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걸 다시 인출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시간이 들어서 뇌나 페이지가 찍어서 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공간에다가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편에다가 이론적으로 수집해서 나만의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누구나 해보실 거예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할 얘기도 다 주고 내가 참고해야 되는 거로 다 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다들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때 아무래도 노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션이라고 하는 게 정보를 구하기에도 그리고 말씀하기에도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거나 되게 노션을 써서 나만의 이론적인 정보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노션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노션이라는 거는 플랫폼이 모든 걸 해줄 수 아닙니다. 노션에다가 대충 정보를 적어가지고 저장을 해놔도 안정된 것보다 훨씬 나아요. 노션은 시민 검색, 맥락적인 게 되게 알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키워드만 둬도 혹은 내가 저장을 했던 맥락을 초반에 봐도 웬만한 거는 찾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간방으로 이걸 리뷰가 그러니까 정보를 조금 더 깔끔하게 탐색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데 지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노션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이 노션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다가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노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정보를 하나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를 깨나 만들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해야 내가 접하는 이 모든 내용을 빨리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보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10개, 20개씩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고민이 생겨요. 지금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A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될까? B에 넣어야 될까? C에 넣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태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저장하고 나서 태그를 적어야 되는데 태그가 30개씩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태그를 선택해야지 내가 확보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션에 정보를 저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말씀을 잘 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잘 정리되어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도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정보 관리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정명한 정보 관리 방법들을 조금 벤치마킹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AAR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로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파라 메서드라고 하는 건 뭐냐? 티아고 포르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티아고 포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PARA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로 제시를 하였고, 그 4개의 카테고리를 담은 제목이 바로 세컨드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실행에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면은 일반 명사로서 내 정보를 디지털 도구에 저장하기 위한 무언가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유 명사로서의 세컨드 브레인은 티아고 포르테가 만든 PARA라고 하는 기법 자체를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PARA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인지 배워보고 여기에 걸맞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 것이며, 그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PARA라고 하는 것은 티아고 포르테가 만들어낸 정보의 분류 방법이에요.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로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이고, 저도 하도 파라 하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세컨드 브레인 책을 사서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정보를 다루어온 방식을 이렇게까지 단순화할 수 있구나. PARA라고 하는 4개의 분류의 설명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정보들을 모두 이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PARA 기법을 이용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PAR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할 일입니다. 할 일. 근데 할 일 중에서도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완료가 되는 할 일들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내는 모든 종류의 업무가 바로 이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학기 학급 운영 계획을 2월 15일까지 완료하자. 학교 축제 기획을 1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돼. 연수 준비를 1월 9일까지 완료해야 돼. 성적 처리를 1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돼.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해야지. 이런 거 말고 언제까지, 즉 마감 기한이 명확한 할 일들을 모두 프로젝트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리어인데요. 에이리어는 우리말로 영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삶과 일의 영역,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PARA 기법을 읽다 보면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실제로 있고, 티아고 포르테도 자신이 만들어낸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이 영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이 책임에서 책임이 중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죠. 담임으로서 학급 운영 전반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 각종 부서에서 내가 맡고 있는 공식 보직 업무에 대한 책임, 교사로서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는 책임, 개인의 건강관리, 재정관리,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책임,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하는 무언가 나의 관심 영역인 것도 맞고, 내가 책임을 방기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에이리어, 영역에다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은 영역과 조금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자원 역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은 맞지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거나 내가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리소스, 자원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원이 곧 자료는 아니지만 자원이 자료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써보고 싶은 아이디어, 다른 연구에서 주워온 자료집, 재밌어 보이는 링크, 언젠가 해보고 싶은 학급 운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아카이브입니다. P, A, R, 이 3가지 카테고리로 모든 것들을 분류하고요. 만료된 것들 혹은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해도 되는 것들을 아카이브에다가 때려 넣는다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P, A, R을 구분하고 만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내 관심 영역에서 멀어진 것들은
아카이브에다가 때려 넣어 놓는 거. 이게 바로 티아고 포르테가 말하는 PARA, 파라 메서드라고 하는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로 내가 그동안 관리했던 모든 정보들을 PARA에 때려 넣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드실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일부는 PARA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 조금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티아고 포르테도 PARA에다가 모든 걸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PARA라고 하는 표준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분류 방법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PARA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어지간한 정보는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메서드를 쓰면 좋은 점은 요건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류 기준이 단순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를 접했는데 내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20개예요. 20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어디다 집어넣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즉시 PARA 중 하나에다가 분류를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류예요. 내가 해내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가 많다 보니까 분류에서 마찰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분류에서 마찰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분류하는 일이 귀찮아서 시스템에 옮기지 않고 아무 데나 적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보를 가져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류 체계에다 한 번에 저장해야지 깔끔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분류가 무서워서 일단 대충 적습니다. 대충 적어놨다가 나중에 분류해야지. 일단 메모장에 적어야지. 일단 카톡에다 적어야지. 그런 식이면 시스템은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기껏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분류가 무서워서 그 전 단계에서 정보가 분산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분류 기준을 극도로 단순화한 것이 파라 메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노션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의 최상위 폴더인데요. 정보를 분류하기 전에 급하게 때려 넣는 인박스. 인박스가 없으면 가장 좋은데 인박스에다 일단 넣어놨다가 다시 PARA로 구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인박스라고 하는 걸 0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티아고 포르테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는 서랍장마저도 PARA가 될 수 있어요. 서랍장을 4칸으로 분류해 놓고 첫 번째 칸에는 프로젝트 서류, 두 번째 칸에는 영역과 관련된 거, 세 번째 칸에는 리소스, 마지막 칸에는 만료된 것들을 때려 넣기.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서랍에다가 PARA 딱지를 붙일 일은 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쓰는 각종 디지털 도구에서 이 파라메서드가 아주 좋은 궁합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노션은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링크로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 메서드를 구현하기에 정말 적합해요. 티아고 포르테가 말하는 파라의 장점은 일단 정보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지만 그 안에서 정보가 흘러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대단히 큰 강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정보를 흐르게 만들라라고 하는 조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노션은 PARA의 4개 데이터베이스를 원한다면 모두 관계형으로 링크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ARA 메서드를 겉으로 구현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션으로 PARA, 세컨드 브레인을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노션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템플릿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PARA 메서드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만의 세컨드 브레인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자,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 티아고 포르테는 요 네 가지의 분류법을 제안했지만, 저는 요 네 가지의 분류에서 아카이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페이지를 이동시켜 보신 적 있나요? A 데이터베이스에서 B 데이터베이스로 페이지를 고스란히 이동시켰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겪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들 안 해보셨나요? 이거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맞습니다. 태그나 속성들이 달라지죠. 생성 날짜가 바뀝니다. 속성이 다르면 이동할 때 뻑이 난다 라고 하는 거죠. 김채육쌤 저한테 DM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커피 쿠폰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DB는 내용, 마감일, 상태, 태그, 그리고 기고, 생성일시, 최종 편집일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에이리어는 제목 태그 비고로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페이지를 에이리어로 그대로 옮겼을 때 혹은 리소스로 혹은 아카이브로 옮겼을 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요 속성들의 스키마가 요 데이터베이스로 이전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서랍장에서 서랍장으로, 윈도우 폴더에서 폴더로 데이터를 옮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파라 메서드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프로젝트, 에이리어, 그리고 리소스에 있는 만료된 페이지를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속성의 구성이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PARA를 다 만들기보다는 PAR만 만들고 완료된 것들은 완료 처리, 에리어 역시 비활성화 처리, 리소스 역시 비활성화 처리 이런 방식으로 관리해 주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랑 실습해 보실 내용은 PARA의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PAR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까지 배워보는 거. 요게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비활성화된 데이터들을 나중에 어떻게 보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노션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만질 줄 아는 분들은, 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거고, 노션 데이터베이스랑 좀 안 친하신 분들은 기대감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잘 아는 분들도 이따가 제가 요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으실 때는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탈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분류 기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PIRA가 살아있는 이유랄까요? 잠깐만요. 하나씩 답변 드리고 갈게요. 일단 이 파라라고 하는 메소드가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분류 방법론 중에서 이 녀석이 유독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역사적인 연원을 알 수는 없지만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것은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쓸 때부터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없이 그냥 로컬 파일로 모든 걸 관리할 때부터 계속해서 분류 작업을 해봤어요. 어떨 때는 뭐 업무, 개인, 뭐 수업 이런 식으로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2024, 2025, 2026 연도별로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모든 데이터의 최상위에 위치할 카테고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고민들의 결과물이 파라라고 하는 방법론을 만났을 때 끄덕끄덕임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파라라고 하는 게 티아고 포르테가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고민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딱 네 가지면 괜찮잖아요.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내가 가진 정보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티아고 포르테의 세컨드 브레인이 너무 유명한 방법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대중들에게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파라보다 훨씬 좋은 분류 방법론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저 또한 파라를 1년 동안 써보고 지금은 저에게 맞게 개선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이 완전 무결한 방법론은 아니지만 대중픽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체육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고민의 지점에서 제 생각과
티아고 포르테의 생각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PARA 기법을 배웠다. 많은 분들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지. PARA가 정말 마음에 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션의 모든 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한 PARA에다가 딱딱딱 분류해가지고 완전히 재시작할 거야. 나 2026년부터는 파라 인간이 돼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100%, 200% 망합니다. 노션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누적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PARA에다가 다시 정리한다?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로컬 파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서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방법론에 입각해가지고 분류하는 것은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새로운 데이터만 그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다 아카이브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아카이브 안에다가 다 때려 넣어놓고 검색해서 쓰시고요. 나머지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 데이터만 파라에다가 끼워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끼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보시고 파라가 나한테는 좀 안 맞아 라고 하시면 선생님만의 분류 방법론을 만드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파라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거기다가 내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 거를 권장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죠. 일단은 요 PAR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는 쌤들이 이렇게 하시죠. 노션 켜시고요. 새 페이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페이지에다가 요 PAR을 저를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저도 밑에 시스템 영역을 만들었으니까 전 여기다 할 건데 쌤들은 새 페이지를 만드시건 아니면 요거를 복제해 놓으셨다면 저를 따라서 실습 영역에서 하시건 원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시죠. 새 페이지를 만들던 실습 영역으로 가시던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네, 링크 보내드릴게요. 근데 링크 일단 보내드리는데 지금 꼭 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유된 화면 보시면서 노션 새 페이지, 백지에다가 그냥 작업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해 보죠. PAR. 그 중에서 일단은 프로젝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감해야 되는 할 일,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할 일을 프로젝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속성으로 내용, 마감일, 상태, 태그, 비고 요 5가지를 선정했어요. 요것들은 관계형인데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딱 여기까지. 내용, 마감일, 상태 태그 피고 요만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션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노션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는 슬래시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블록 중에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행과 열 위에다가 내가 입력하고 싶은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컬럼의 유형에 따라서 입력 방식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라면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날짜라면은 캘린더에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이라면은 내가 만들어둔 옵션 중에서 선택해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구축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하나하나의 행이 모두 독립적인 페이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원한다면은 열어서 페이지 콘텐츠 영역에 아주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데이터베이스의 집약 도구. 그게 바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서로 관계를 설정해보는 작업을 실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보시죠. 슬래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니까 데이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인라인만 하실 줄 알면은 나머지는 모두 파생되는 개념이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요 내가 보고 있는 라인 안에다가 새 데이터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이라 낯선 분들도 이게 노션에서 설계해 놓은 사용자 경험을 잘 따라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마자 여기 팝업이 뜨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거냐, 원래 있던 데이터를 연결할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새로운 걸 만들 거니까 비어있는 새 데이터 소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딱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라고 쓸 건데, 쌤들, 제가 요 페이지를 복제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에 제가 예제로 만들어둔 것들의 제목도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따가 작업할 때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프로젝트라고 쓰시고 뒤에다가 꼬리표를 한번 달아주세요. 선생님들이 인지하기 쉽게 꼬리표를 하나 달아주시죠. 저는 프로젝트 0110 실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쌤들도 원하시는 대로 꼬리표를 붙여주시거나 혹은 꼬리표 없이 그냥 진행하시거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진도를 좀 확인해 보면서 해볼까요? DB 만드신 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다가 이모지로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지로 뭐 따봉을 날려주시던지 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따봉 그 줌 창 위에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되게 재밌네요. 반응. 아, 여기서 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자, DB들 잘 만들고 계신 것 같고요. 좋아요. 자, 프로젝트 0110 실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프로젝트의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감일, 그리고 상태, 태그, 비고, 요 5가지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존재하는데 얘를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요 컬럼에는 여러 가지 컬럼에 들어갈 정보 중에서 가장 고유한 값이 들어가게 설정하는 게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라고 써주시고요. 속성 추가를 눌러서 마감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마감일이라고 쓰시고, 자,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팁이에요. 보세요. 속성 추가 누르고 마감일을 입력할 거니까 난 여기서 날짜를 해야지. 날짜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돌아와서 속성의 타이틀을 바꿔줘야 되는 이런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성 추가하실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속성 추가하고 속성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유형을 클릭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용, 마감일. 그럼 이제는 여기다가 내가 해야 될 일, 예를 들면은 생기부 수정, 점검, 점검, 점검. 마감일은 1월 13일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피드가 만들어진 거죠. 내용 마감일.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었죠? 상태. 상태 좋습니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작 전, 중, 완료 3단계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상태, 말 그대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추가를 누르시고 상태, 엔터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라고 하는 옵션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원한다면은 여기서 속성 편집에 들어가서 할 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행 중에다가 나는 약간 보류된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안 하고 위임한 거 이런 것도 한번 넣고 싶어요. 그리고 색깔도 조금 바꿔놓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기본 값은 시작 전, 진행 중, 완료이지만 원한다면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내용 마감일 상태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비고란이죠. 비고. 비고를 확인하기 위해선 당연히 텍스트 유형이 필요하겠죠. 여기다가 내가 해야 될 일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살라살라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빼뜨렸는데 태그 플러스 태그라고 하는 속성은 다중선 태그로 만드는 게 어, 기본 룰입니다. 태그. 태그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생기부 최종 점검이라고 하는 하나의 페이지 제가 만들어 놨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페이지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페이지들에다가 태그를 일정하게 붙여서 관리해 주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태그가 입력되었을 때 태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태그를 기반으로 그룹화를 해서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조금 고급이지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뷰를 추가해서
여기서는 태그 일반 보이게 필터링. 여기서는 태그 2만 보이게 필터링. 이런 식으로 정보를 분류하기에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태그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태그는 그냥 붙여서 생기부 채용 점검이니까 수업 관련이구나. 그냥 내가 혼자 보려고 그냥 내가 혼자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붙여놓은 태그를 기반으로 나중에 정보를 필터링해서 회고하기에 편하려고 만드는 게 태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그를 안 붙이세요.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태그를 기껏 붙여봤자 이 태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하거나 회고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태그에 들어있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언젠가는 필터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은 태그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빠르게 보여드렸으니까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태그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서 다중선택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한번 얼추 만들어 봤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용 마감일, 상태, 비고, 태그. 어떤 게 앞에 오고 어떤 게 뒤에 오는 게 좋은지는 본인의 판단이고 취향의 영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 마감일, 상태, 태그, 그리고 비고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태그 안에도 내가 실제로 정보를 분류할 때 쓸 옵션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세부적인 분류를 하기 위해서 태그를 10개, 20개씩 남발하신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멈칫합니다. 태그 뭘로 붙일까? 1번 태그, 20번 태그, 30번 태그? 이거 하다 보면은 시간 날리게 되고 나중에는 태그 붙이기 무서워. 일단 딴 데다 적어놔야지. 이 짓을 또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그는 정말 많아도 9개 이내로 관리하라 라고 하는 게 국 룰이고요. 웬만하면 한 4, 5개 선에서 끝내기를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태그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택이 아니라 다중 선택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여러 개의 태그를 동시에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거 역시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하면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여러 개 붙이면 되니까 태그를 최대한 세분화해놔야지 해놨다가 어떨 때는 1번, 2번 태그만 붙이고 어떨 때는 2번, 3번 태그만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개의 데이터의 성격이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만든 시스템에 내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1, 2번 붙였다, 2, 3번 붙였다, 단기적으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이때 실수했네? 이거 1, 2, 3번인데? 이것도 잘못 붙였네? 이거 1번이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태그 시스템에 불신이 생기고요. 여기에 대한 불신이 데이터베이스 구조화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서 이 데이터 안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일 자체를 꺼리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스템이 무용지물화되는 게 바로 이런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태그 몇 개 만들든 몇 개 붙이든 사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생산성이 다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태그를 최소화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내용 마감일 상태 태그 비고 5개의 속성 만들어 봤어요. 5개 속성 모두 만드신 분 이모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혹시 오늘 처음 해보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눈으로 재밌게 보세요. 저렇게 쓰는구나. 눈으로 개념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따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 가지 말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프로젝트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2페이지 정도는,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초보자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신다고 하네요. 2페이지 정도는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내용, 생기부 최종 점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시작 전후로 할게요. 음, 저는 보통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사례예요. 저는 태그를 어떻게 넣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의 태그를 이렇게 통일하는 편이에요. 수업 관련인지, 아니면 행정, 업무 관련인지,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일인지, 요 세 가지 태그를 기본으로 집어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기부 채용 점검은 수업 관련, 그것도 제가 해야 될 일. 뭐죠? 세컨드 브레인, 후기 작성 증분, 리워드, 발송해드리기, 내일까지, 시작 전, 개인적인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죠. 하시면서, 아, 여기 좀 더 길어야겠네? 길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아싸리 줄바꿈을 해제해서 잘리게 만들어 버리셔도 되고, 이런 모양새를 내 맘에 들게 짜는 것도 다 이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쓰기 위한 포석이니까요. 최대한 맘에 들게 꾸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개 정도의 페이지를 집어넣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DB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성공하셨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는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즉 만료된 페이지를 옮겨 넣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고 요 안에서 만료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 상태에 입력된 값을 기반으로 아카이빙할 데이터와 활성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상태라고 하는 속성의 속성 헤더를 눌러서 필터를 누르시면은 어떤 것들만 보이게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니까 제가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쓸데없이 이것들 만들어 놨는데, 자, 상태 기반으로 필터링을 해서 시작 전인 것과 진행 중인 것만 보여줘 라고 설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걸 완료 처리하면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겠죠. 이게 필터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완료시킨 것을 다시 회고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터 조건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또 다른 뷰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제목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새 보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기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기의 용도를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완전히 같은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표에서 시작 전을 완료로 바꾸면은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걸 다시 시작 전으로 바꾸면은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서로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만 뷰, 보여지는 형식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표에서는 진행 중인 것만 보이게. 두 번째 표에서는 완료된 것들만 보이게 설정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간단하겠죠? 진행 중인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는 상태 속성의 필터 값을 이렇게 시작 전인 것과 진행 중인 것만 보이게. 여기서는 상태 속성의 필터 값을 완료된 것만 보이게 설정해 주시면 여기에는 활성화된 데이터, 여기는 아카이빙된 데이터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진행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태를 완료로 변경했을 때 여기로 촥촥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유기적으로 쓰는 가장 근본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필터 설정을 각각에 맞게 해주는 거.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데이터베이스 보기와 완료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구분해서 필터를 서로 다르게 걸어주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해보시고 다 하신 분은 데이터베이스 보기 분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글에 이모지로 응답을 해주세요. 좀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자, 개념은 이겁니다. 요 데이터베이스를 똑같이 동기화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보기, 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보기 추가, 표.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기는 진행 중인 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기는 완료된 것들을 반환할 수 있게 설정을 해보자. 진행 중에서 상태 속성의 필터링을 시작 전인 것과 진행 중인 것만 보이게. 완료된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는 상태 속성의 필터를 완료된 것만 보이게 바꿔주면은 준비가 끝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진행 중인 데이터베이스 보기에다가 무언가를 만들었다가 상태를 완료로 전환하는 순간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단순히 프로젝트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써먹는 기본 꿀팁이니까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형태는 갖춰봤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춰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는 뭐가 많았죠. 여기 있는 에이리어 리소스 요거는 관계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나중에 요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알려드리고 몇 가지 메타데이터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 일시와 최종 편집 일시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속성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눈에는 생성 일시와 최종 편집 일시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순간부터 이 뒤쪽에 생성 일시와 최종 편집 일시라고 하는 메타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성을 추가해서 생성 일시, 최종 편집 일시를 넣어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물론 없어도 되고 필요할 때 꺼내 써도 되지만 기왕에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페이지를 깔끔하게 관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전체 DB 하나 있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진행 중, 완료된. 또 하나는 전체 페이지 이 정도로 이름을 붙여주고 아무런 필터도 걸지 않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진행 중 완료된 전체 페이지 이런 식으로 구성해 보시는 거 좋은 전략이에요.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좋아요. 자, 생성 일시와 최종 편집 일시 추가하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꼭 만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넣어두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 따라오셨을까요? 아직 프로젝트 DB 다 완성하지 못하신 분 많이 계실까요? 음, 쓰고 계신 분들은 얼추 다 하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놓쳤다. 나는 이 속도는 못 따라가겠다. 나중에 해보시면 되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만들었고 이번에는 에이리엄 만들어 보죠. 에이리엄. 내 삶의 관심 영역인데 적어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 에이리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예시 데이터로는 수업 성장, 학급 관리, 2학년 행사 기획자로서의 업무 이런 것들을 써 나왔고요. 역시 활성 데이터와 비활성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눈으로 일단 한번 보죠. 제목과 태그. 에이리어는 마감일시가 없는 관심사기 때문에 마감일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제목과 태그, 비고라고 하는 세 개의 속성을 기본으로 설정했고요. 프로젝트는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로 상태를 구분한 것과 달리 에이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순하게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활성 데이터와 비활성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에이리어는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하기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영역이니까 이게 내 관심 밖으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만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목 태그 비고 비활성화라고 하는 네 가지의 속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자신감을 얻은 분들은 바로 하시면 되고 아직 조금 어려워요 하는 분들은 제가 시연하는 걸 잘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필드가 없어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밑에 텍스트 있죠? 텍스트의 맨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엔터 한번 때려주시고 이 자리에다가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빈칸 만드시고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비어있는 새 데이터 소스를 만들게. 제목은 에이리언 라고 하면 되겠죠. 꼬리표를 붙여보겠습니다. 에이리어 0110 실습 제목 그리고 기고 아이고 사람 속성이 만들어졌네요. 텍스트 유형으로 비고 속성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비활성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체크박스 속성 제목 비고 비활성화 제목 비고 비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그 속성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태그 순서는 마음대로 제목, 태그, 비고, 비활성화 이렇게만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겉껍데기까지 다 만드셨나요? 겉껍데기로 하니까 말이 좀 뭔가 이쁘진 않은데 에이리어 DB의 겉껍데기 다 만드셨다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파라가 좋다고는 하는데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자동으로 최종 편집 일시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파라가 좋다고는 하는데 에이리어에다가 내가 뭘 적으면 좋을까? 요건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관심 영역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에이리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사실 쓰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리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수업 성장. 수업 성장이라고 하는 관심 영역에서 이 관심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관심 영역과 관련된 할 일, 프로젝트가 파생되고 이런 개념인 거죠. 단순히 관심 영역을 그냥 관심 영역으로 써놓고 나는 수업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학급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될 일, 즉 액션이 파생되어야지 의미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리어도 너무 많으면 사실 좀 피곤합니다. 수업 성장 에이리어 따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독서 많이 하기 에이리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장애학의 도전이라고 하는 내 관심 서적을 읽기 위해서 이 읽기 프로젝트를 수업 성장 에이리어에 연결할 것인지 독서 마니아에게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은 둘 다 연결해야 될 것인지 요런 또 한 번의 분류 장벽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이리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 영역, 내가 책임을 지고 가져가야 되는 장기적인 관심 영역인데 이 안에도 너무 많은 데이터를 남설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뭘 적어야 될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샘플로 적어 보도록 하죠. 저는 수업 성장, 그리고 건강, 관리, 그리고 내년에 맡게 된 정보부장 업무 뭐 이 정도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태그 역시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수업, 업무, 개인이라고 하는 태그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개인, 업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목 태그 비고 비활성화라고 하는 4개의 속성이 만들어졌고 비활성화에 체크하면은 이게 다른 데이터베이스 보기로 넘어가게 만들어야겠죠. 아까 만들었던 거랑 원리는 똑같아요. 단지 상태 속성을 기준으로 하느냐 체크박스로 구현되어 있는 비활성화 속성을 기준으로 하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새 데이터베이스 보기 추가 왼쪽에 있는 표는 활성화 오른쪽에 있는 표는 비활성화 타이틀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활성화 속성을 기준으로 활성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는 체크 표시되지 않은 것만 비활성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는 비활성화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된 것만 보여줘.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 비활성, 활성, 비활성 이것을 비활성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딱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생성 일시라든지 최종 편집 일시 같은 메타데이터를 넣어주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한번 해보신 분은 이제 슬슬 쉽네 느끼실 거예요. 에이리어 완성하신 분 응답 남겨주시고요. 네, 맞아요. 에이리어를 디테일하게 가져가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이 강해질수록 어디다 넣어야 돼? 어디다가 프로젝트를 매칭해야 돼?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저는 좀 광범위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물론 개인이 써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태그의 기준을 잡을지 어떤 식으로 에이디어를 입력할지 고민해 가시면서 완성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에이디어는 조금 광범위하게 가져가는 게 나아 보이더라 정도의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거는 개인 맞춤형입니다. 지금 저는 표준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쌤들은 다 개인 맞춤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습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나왔어요. 프로젝트와 에이리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봤는데, 지금 다들 수준이 다르셔서 잘 이해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되고 계신가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서 잘 이해 안 되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저한테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잘 이해 안 됐던 거 질문해 주실 분? 한 두세 분 정도만 질문 받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서 질문을 못 하시는 건지. 자,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랑 에이리어 데이터베이스 연동. 네, 그거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P, A, R 세 개 만든 다음에 상호 연동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거고요. 스크롤바가 생기는 거는요. 이게 가로로 속성이 길게 배치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괜찮아요. 이게 보기 싫으시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원하는 만큼 줄여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에이리어 비활성화. 회색 테두리 이쁘게 하는 거. 요거요. 요거는 콜아웃이라고 하는 블록입니다. 콜 아웃이라고 하는 블록을 만들면은 요 콜아웃을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기본 배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 테두리가 생기는 거고 요 안에다가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집이 아니고 편집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이리어 비활성화 이유 좋은 질문이에요. 제이쌤 좋은 질문인데 비활성화를 안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아고 포르테가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일단은 정보를 기록하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자꾸 회고하고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에이리어에다가 저희가 메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이리어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 관심사에서 벗어난 에이리어 항목이 계속해서 여기에 눈에 띈다?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정렬 정도의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 정도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비활성화된 것을 제일 밑으로, 아이고, 오름차순 해야겠죠? 가장 밑으로 가게 정렬만 해놓으셔도 되고, 혹은 그룹화 기능을 이용해서 활성 데이터와 비활성 데이터를 구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굳이 비활성화를 안 시키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관리하겠다.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선생님의 에이리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 라고 판단되시면은 그때 가서 비활성화를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태그 분류 이미 뒤죽박죽 맞아요. 이미 내가 쓰고 있었던 태그가 이미 뒤죽박죽이면 그걸 뒤엎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둔 데이터를 새 시스템에 옮기자는 게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고 하죠. 새로 만든 시스템에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것들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니까 태그 분류가 어려웠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고 올해 안에 완성이 안 된다면은 내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만 좀 더 시스템을 정교하게 해보자는 게 목표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마감일을 지키기 위한 채찍질? 아, 저도 그게 참 약해요.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일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캘린더 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캘린더를 띄워놓고 그냥 맨날 봐요. 오늘 해야 되는 거? 오늘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의 강박관념?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 써놓고도 내일 하자.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할 수도 있어요. 결국 거기서부터는 개인의 의지 영역인 거고 적어도 안 써놔서 까먹는 일은 없게 하자. 요 정도가 이런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정말 정교해도 안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몫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리어는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말 그대로 관심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목표라고 하기엔 좀 모호한 것이 뭐냐면은 수업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지라고 하는 객관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업 성장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수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석사 학위 취득, 뭐 직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위 취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거죠. 수업 성장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심사에서 파생되는 석사 학위 취득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설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에이리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이제 리소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스마트폰. 노션은 스마트폰에서도 완벽하게 연동이 됩니다. 근데 뷰가 좀 달라져요. 저희가 보고 있는 요 가로 방향으로 넓은 뷰가 스마트폰에서는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 이게 좀 이렇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은 조금 고민을 하시긴 해야 돼요. 버튼을 만들어서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순서를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로 길게 늘어지는 속성들을 조금 필수적인 것들을 앞으로 옮겨 놓으신다든지 이런 몇 가지만 손보시면은 충분히 PC 말고 스마트폰에서도 업무가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PC가 갑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비활성화해버리면 유지가 복잡할 수 있는데 비활성화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을 좀 끄고 싶어 라고 하는 거. 일시적인 오프든지 영원한 오프든지 아무튼 잠시간의 오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하시는 대로 비활성화를 없애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이리어까지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은 리소스죠. 리소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긴 한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리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소스.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부모 안내문 예시, 역사 수업 활동 아이디어 모음, 템플릿 등등 여기저기서 집어온 자원들이 들어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리소스가 곧 자료라고 할 뜻은 아니지만 리소스가 자료로 점철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집어오는 데이터 중에서 자료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리소스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목, 태그, 그 다음에 그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URL, 파일, 구글 드라이브 파일 요 정도의 속성을 저는 제한을 해봤습니다. 제목 태그, URL 파일, 구글 드라이브 파일 그리고 비고, 비활성화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거 지금 처음 만들어 보시는 거라고 해도 걱정하실 게 전혀 없는 게, 자, 보세요. 다시 위치를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새 데이터 소스, 제목은 리소스, 그리고 꼬리표까지 붙여볼 건데, 아까 좀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URL, 파일, 구글 드라이브 파일, 뭔지 모르지만 속성 추가했을 때 다 튀어나올 거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 그리고 자중 선택 속성으로 이루어진 태그, 그리고 URL이니까 URL, 파일이니까 파일과 미디어, 구글 드라이브니까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이용한 D 활성화까지 만들어 보시면 끝입니다. 해보시죠.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지금 프로젝트와 에이리어 만들어 보셨으니까 리소스에서 이 정도의 컨테이너를 구축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소스 DB 완성하신 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구글 드라이브가 플러스 요금제에 해당하는 항목인 건 저 지금 처음 알았네요. 정말로 처음 알았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로그인 설정을 하면은 내가 가진 드라이브의 파일을 연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요금제 제한이 있는 건 몰랐네요. 그렇군요. 제목 태그, URL, 파일과 미디어, 구글 드라이브 파일. 추가 가능합니다. 저도 보시면 지금 두 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태그, URL, 파일 가이드, 구글 드라이브 파일. 추가하는 방법이요? 잠시만요. 여기서 좀 바로 추가했던 것 같은데 막혀 있다면은 보통은 이런 연결류는 설정에서 설정의 연결 부분에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잠시만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 속성 값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혹시 아시는 분 제보 좀 해주실래요? 저도 빈칸에서 클릭해서 바로 했거든요. 근데 빈칸에서 클릭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는 계정 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이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목, 태그 URL 파일과 미디어, 구글 드라이브 파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제 아카이빙만 하시면 되겠죠.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써볼까요? 실제 URL 파일에 구글 드라이브를 넣지 않더라도 작동하는 방식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양면 수업 아이디어. 태그는 역시 수업 업무 개인 중에 하나로 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여기다 뭐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집어넣어 놓는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혹은 정보부장 단톡방 주소 뭐 이런 거 업무 링크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역시 비활성화시키고 싶다면 비활성화를 클릭해서 즉시 숨길 수 있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뷰를 만들어 놓으시기만 하면 되겠다. 왼쪽 거는 활성, 오른쪽 거는 비활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필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해 주기. 필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해 주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띡 눌러서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소스 DB 완성하신 분 응답해 주실래요? 좋아요. PAR 파라 메서드에서 마지막 아카이브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 데이터베이스인 아카이브의 기능은 우리 이 상태 속성을 이용한 분류, 비활성화 속성을 이용한 분류로 모두 떼워 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노션으로 만드는 파라 메서드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걸 하나 해볼 겁니다. 파라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보면은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에이리어, 이거 그룹화 풀고 보여드릴게요. 지속적인 회고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번 주까지 건강 관리 위해서 단기적인 목표가 뭐 있을까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번 달 말까지 2kg를 감량한다. 세 페이지. 2kg 감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설정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회고하기 위해서는 이 2kg 감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에이리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kg을 감량하기 위해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다이어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홈트 영상인데, 홈트 영상, 홈트 채널. URL을 막 이제 집어넣어 놓는 건데, 뭐 넣겠죠? 이 URL, 홈트 채널이라고 하는 내 리소스가 어떤 프로젝트와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연결을 지었나야 제대로 된 회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노션에서는 관계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관계형. 관계형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보는 분 계신가요? 오늘 노션 처음 써보신 분들 말고 노션 써보셨지만 관계형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다. 좀 계시는군요. 좋아요. 자, 일단 만들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형이라고 하는 건 A 데이터베이스와 B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링크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건강관리라고 하는 에이리어에서 2kg 감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망을 시각화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때 만들 수 있는 게 관계형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자, 추가해 볼게요. 에이리어에서 시작해도 좋고 프로젝트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에이리어에서 시작해 볼게요. 자, 건강관리라고 하는 페이지에 프로젝트의 특정한 페이지를 링크하기 위해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따라해 보세요. 속성 추가. 그리고 여기서 관계형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목은 연결된 프로젝트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연결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에 관계형 유형 속성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뭘 물어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걸 연결할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만들어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라고 제가 꼬리표 붙이자고 한 겁니다. 프로젝트 0110 실습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면은 양방향 관계형이라고 하는 옵션을 켜고 관계형을 추가해 주면은 끝이에요. 자, 보세요. 생겼죠? 여기에는 제가 설정한 이름대로 연결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이 생겼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에이리어 0110 실습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름을 연결된 에이리어라고 바꿔주면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속성의 빈 셀을 클릭했을 때 뭐가 오는지 봅시다. 건강관리라고 하는 에이리어와 2kg 감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은 상황이죠. 연결된 프로젝트 2kg 감량. 자, 여기에 뜨고 있는 요 세 개의 리스트가 뭔지 짐작이 되시나요? 에이리어에서 만든 관계형 속성의 빈 셀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것들은 오, 맞아요. 수 선생님 저한테 DM 하나 주실래요? DM으로 성함과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에 리스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2kg 감량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좀 이상한데요? 여기는 두 개인데 여기는 세 개인가요? 여기에 완료되어 있는 페이지까지 모두 검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시각하고 싶다면은 점점점을 눌러서 상태 속성 값까지 표시하게 만들어 준다면 활성화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골라서 클릭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건강관리라고 하는 에이리어를 회고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지? 연결된 프로젝트로 즉시 이동해가지고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역반응도 가능하겠죠? 내가 이번에 2kg 감량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연결된 에이리어를 보니까 건강관리가 있네요. 맞아요. 건강관리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였지.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가 파생되고 파생되고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연결이 1대1로 되냐는 질문은 아까 수생이 물어보신 1, 2, 3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건강관리에서 2kg 감량 썼죠? 근데 또 다른 목표가 생길 수 있어요. 턱걸이, 20일, 달성. 이번 달 말까지 해보자. 연결, 건강,
관리. 자, 건강관리라고 하는 하나의 에리어에 턱걸이 20개, 2kg 감량이라고 한 두 개의 프로젝트가 매칭이 되었죠. 이렇게 일대 다로도 가능합니다. 처음 관계형을 만들 때, 여기 보이시죠? 제한. 제한을 하나로 두면은 1대1로만 매칭이 되고요. 제한 없으면 고르시면은 1대 다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형이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해되시나요? 관계형을 연결해 놓으면 이제 정보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티아고 포르테가 강조했던 정보의 흐름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건강관리를 열었다가 건강관리하려고 내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지? 갑자기 프로젝트 데이터로 이동해가지고 열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올해 뭘 했더라. 2kg 관장도 했었고 턱걸이 20개도 달성했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여기에 값을 잘 입력해 두었다면은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야심차게 진행했던 미션 중에서 턱걸이는 완료를 했는데 2kg 감량 아직 못했네.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식의 회고 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일일이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일일이 넣어줘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에는 건강관리 에이리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만들어지지만 건강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게 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형의 존재 목적이 이해되셨고, 그리고 프로젝트와 에이리어를 연결하는데 성공하신 분,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걸까요? 관계형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약간 과속방지턱이거든요. 가다가 관계형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고, 요거 너무 어렵네요 하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배우면은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 고민해 봐야겠죠? 프로젝트와 리소스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렵지 않겠죠? 프로젝트에서 혹은 리소스에서 새로운 속성을 만들고 관계형 만들면 됩니다. 연결된 리소스라는 이름으로 지어주고 관계형 클릭 그리고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선택 양방향 관계형 세팅 양방향 관계형의 속성 이름도 한 번에 정해주면 좋겠죠? 연결된 프로젝트 만들어 주면 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리소스의 각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게 리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프로젝트의 각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게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홈트 채널이라고 하는 리소스와 2kg 감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자꾸 회고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2kg 감량 아직 못했는데 아, 홈트 채널이 있었지. 들어가서 URL로 접속. 이런 식의 흐름. 정보가 흘러다닌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맞아요. 하위 페이지보다 관계형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흐름이 잘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죠.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회고를 한다는 가정 하에나 의미가 있는 거지, 회고하지 않을 거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회고하지 않을 거라면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EQ 감량해야 되는데 내가 연결해 놓은 리소스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내가 수업 준비를 막 하는데 여기에 연결해둔 수업 아이디어 링크가 내 수업 준비에 도움을 줄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관계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놓는 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의 기본 구조를 다 만들었어요. 기본 구조, 즉 속성의 구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기와 필터링의 변주, 그리고 관계형 연결까지 모든 걸 일단 완료한 겁니다. PAR, 제가 만든 수준까지 완성하신 분? 이모지로 응답 좀 부탁드릴게요. 오, 좋아요.
여기서 또 질문 한번 받고 가죠. 당부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은 지금 진행한 내용에 관련해서만 일단 받도록 할게요. PAR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신 거 아니면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질문 부탁드릴게요. 눈으로 충실히 보고 계셨군요. 아, 맞아요. 관계형이든 링크된 데이터든 뭐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노션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로딩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도 이제 계속 속도가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생각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에이리어. 건강 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한두 개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연결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로딩하는데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션은 애초에 빠른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에요. 노션은 가볍게 빨리 기록한다기보다는 시스템화해서 쓰기 위한 것이 그렇게 빠릿빠릿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을 그냥 메모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왕껏 시스템을 갖춰 쓰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딩을 최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결된 프로젝트가 이 겉껍데기에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페이지를 열었을 때만 보이게 관리한다거나 아니면은 레이아웃에서 처음에 로딩되는 페이지의 개수를 최소화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보기를 눌러서 불러온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불러올 개수를 제한을 걸어두면은 이거 뭐 제피씨도 되게 사양이 낮지 않지만 느리잖아요. 자, 걸어놓으면은 아이고 새로 고치면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다. 아무튼 처음 불러오길 10개를 해놓으면요. 새롭게 이 페이지 로딩했을 때 딱 10개까지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관리해 가면서 한 번에 로딩되는 화면을 최소화할 수 있게 관리해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정보가 정말 많을 때의 이야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심각한 부하가 발생하진 않아요. 오히려 컴퓨터의 사양이나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느린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데이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도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질문 답변하고 넘어갈게요. 건강관리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연결된 프로젝트 항목이 안 보인다. 프로젝트를 직접 연결하셨나요? 건강관리에서 이 프로젝트 빈셀을 눌러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준 페이지 중 일부를 클릭해 주셔야 직접 클릭해야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혹은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프로젝트 말고 제가 예제로 만들어둔 프로젝트를 연결했을 가능성도 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실 때는 관계형 속성 헤더 클릭, 속성 편집에서 내가 연결해둔 관계형 대상으로 방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서버를 닫거나 노션이 망할 가능성 물론 있죠. 노션이 망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다른 군소 업체들에 비해서는 훨씬 탄탄한 상황이라는 거를 위안으로 삼아야겠죠. 물론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하면은 구글도 언젠가 망할 수 있어요. 노션은 이제 구글 같은 공룡급은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도 노션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요즘에 하도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최근에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든지 그런 서버가 이제 뽀사져가지고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요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관리 기법이 모두 도전에 부딪힌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편의성을 고려한다면은 노션만한 선택지도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혜원쌤, 좋은 조언 주셨네요. TV 페이지 만들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일정한 데이터만 보이게 만든다 라고 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은 이 PAR이라고 하는 세 개의 데이터를 만든 다음부터 제가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의 실습 속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쭉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만져보신 옵션들이 종종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템플릿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최적화를 시키는지 인사이트만 얻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템플릿 크리에이터의 관점이라고 하는 톡을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다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와 에이리어, 이 소스라고 하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제가 1년 전에 이미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근데 1년 전에 만들어 두고도 런칭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용성이 너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져보면 만져볼수록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최적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템플릿을 출시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건데 개인 사용자들도 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껏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마찰이 세게 느껴지고 입력하는 것 자체가 일로 여겨진다면은 결국에는 요 시스템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떤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요런 것들이에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화면에서 뭘 할 수 있고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 그리고 템플릿을 처음 사용해 보는 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 실수를 웬만하면 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거. 그리고 다양한 기능 말고 사람들이 기능을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 요런 것들인데 제가 만든 PARA 템플릿을 가지고 1년 동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는 요런 도전들에 부딪혔어요. 첫 번째, 인페이지 레이아웃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이게 뭔 얘기냐.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라고 하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원하는 속성들을 배치하고 속성의 뭐 순서라든지 피서값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이 내부를 열어보면은 또 한 번 레이아웃을 점검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바깥에는 내용, 마감일, 상태, 태그, 비고, 생성일시, 최종 편집일시라고 하는 순서대로 우리의 의도대로 속성들을 배치해 놨지만 페이지 열었더니 이 안에가 또 엉망이에요. 내가 만들어둔 페이지 속성의 순서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긴 속성이 세로로 나열된 후에야 페이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됐어요. 페이지를 열었을 때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kg 감량이라고 하는 페이지 열었을 때 여기에 보이는 정보들이 사용자가 보기에 좋게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웬만하면 바깥에 있는 속성 순서와 맞춰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마감 상태, 상태, 태그, 비구, 그리고 생성 일시와 최종 편집 일시, 연결된 관계형 속성들, 어떻게 배치할 건지 순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페이지 레이아웃을 결정해 줘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라고 하는 에리어에서 페이지 열었는데, 자, 자, 연결된 프로젝트가 지금 많죠. 지금은 3개 정도니까 한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아주 다량의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들이 다 건강관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한 번에 속성 편집하는 꿀팁. 선택해서, 선택해서, 편집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페이지가 건강관리 에리어에 연결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건강관리 열어보면은 아까와 달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결된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 왜 8개 항목이라고 하는 걸 눌러줘야지 열람이 가능해졌고, 열람도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접촉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지턱들이 자꾸자꾸 걸리는 거예요. 만들 땐 좋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연결된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보기가 힘들어지더라. 그렇다면 이럴 때는 레이아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에서 간결한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탭 구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된 프로젝트를 별도의 탭으로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탭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이 연결된 프로젝트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가 이 오른쪽에 있는 연결된 프로젝트라고 하는 탭에 별도로 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된 프로젝트를 완전히 숨겨버리더라도 실제로는 이용에 전혀 제한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콘텐츠 영역에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바로 열람해야 되는 속성들만 남겨놓고 연결된 프로젝트에서는 관계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게 바꾸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데이터베이스의 겉껍데기를 만들었을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내 눈에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템플릿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걸 열어가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속성의 순서들을 정렬하는 문제, 그리고 관계형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요 탭 구조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응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서부터예요. 앞에까지는 괜찮았는데 뒤에 부분은 너무 디테일한데? 어려운 내용들인데? 라고 좀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잘 제 사고의 흐름을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시면은 나중에 실제로 템플릿 사용하실 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문제들에 대응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기능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스케치하듯 보여드리는 것들을 좀 눈에 한번 담아 보세요.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제가 탭 구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관계형 데이터를 탭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관계형 속성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민을 해 나가야 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몇 번의 클릭으로 조달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라고 하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걸 만약에 저희가 이용하는 대시보드로 옮겨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깔끔한 새 페이지에다가 이 모든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통째로 옮기면 되겠네요. 새 페이지. 이렇게 해서 못 찾겠네요. 0210 실습 대시보드. 이거를 통째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션을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하죠. 얘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모두 한 페이지에다 이렇게 나열을 하려. 그래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에이리어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라고 하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나열해놓고 쓰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죠.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라고 하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주력으로 사용하니까 내 대시보드에서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대시보드 안에다가 이걸 세로로 나열해놓고 쓸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배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내가 업무에서 쓰는 홈 화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홈 화면이 이렇게 되겠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버튼을 클릭해야 된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로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스크롤을 엄청 해야 된다. 한눈에 보이지 않잖아. 지금은 이 정도니까 눈에 들어와요. 그렇지만 여기에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점점 사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프로젝트 에이리어, 리소스 세 가지를 만들어 봤지만 실제 업무는 이 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까 수업이랑 연결해서 쓰냐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저도 PARA, 파라 메소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안에 때려넣어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디테일한 정보들은 전혀 다른 일성의 스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다루는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것은 홈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한방방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계를 정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컬럼을 두 개로 나눠 이것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개로 나눠서 왼쪽 컬럼에는 내비게이션과 가로가기 링크 오른쪽에는 자주 쓰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프로젝트는 여기 그리고 리소스는 여기 그리고 에이리어는 자주 안 보니까 여기다 넣어놓고 페이지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할까? 이런 고민들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답이 아니라 어떤 것만 한번 클릭해서 할수 있게 할 건지 어떤 것만 디스에서 직접 접근하게 할 건지 대시모드에서 바로 만나면 될 데이터베이스는 효율을 유지할 것이 아니면 캘린더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보드뷰를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계속 사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리의 경우에는 캘린더를 최상위에 놓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보기 쉽게 리스트를 이용해서 가장 미니멀한 형태로 관리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것은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의 고민이 선에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주 쓰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자주 안 쓰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가야 나중에 내가 홈화면에 한번 들어왔을 때 모든 업무를 이쪽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저는 가장 게 이거였어요. 에이리어랑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다 하고서 파라메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내가 에이리어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자체를 느꼈어요. 내가 굳이 에이리어를 만들고 굳이 여기다 프로젝트를 연결하기 위해 한 번에 클릭을 하는 게 상당히 짐스럽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고 1년 정도 써보면서 저는 과감하게 에이리어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나한테는 에이리어가 맞지 않아. 나는 에이리어를 굳이 관리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붙이는 태그만 가지고 이 디테일을 에이리어 시스템으로 생각할래.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와 리소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만 이용하는 걸로 파라메터들을 제 마음대로 계략을 했어요. 에이리어, 어떤 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회고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분류법을 스스로 찾아내기 힘드니까 권위자들의 방법론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몸을 파라에다가 숨겨놓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지워버리고 아니다 싶으면 정보를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된다. 지금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본인에게 맞게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 키하고 포르테시도 알아서 잘 만들어서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방법론에다가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써보면서 방법론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단발적인 업무와 단발성 업무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중장기 업무를 어떻게 구분해야 좋을까? 이런 이야기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형 수업 준비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당장 해야 되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업무 딱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국제교류 준비, 국제교류 사업 준비.
라고 해봅시다.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애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날짜가 국제교류 사업의 종료일인데 이 안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하위 업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실제로 국제교류 사업에 부대되는 모든 업무들을 그냥 다 각각의 계획 페이지로 만들어서 관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요것들이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나중에 회고하기도 편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기도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맞이, 행사, 준비, 공공, 수업, 준비, 집합, 답사 뭐 이런 것들이 하위 태스크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정에서 추가 설정에서 하위 항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위 항목. 하위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하위 항목으로서 이 친구들을 배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 사업과 국밥, 공동수업, 맞이 행사가 상하위 위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이걸 가지고 진짜 몇 달을 씨름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두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밥 답사라든지 공동수업 준비, 맞이 행사 준비 같은 개별 태스크들에 넣어줘야 되는 속성 값과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상위 카테고리에 넣어줘야 되는 속성 값들이 오묘하게 충돌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구조로 만드는 것도 깔끔하긴 한데 성에 차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이 구조를 포기하고 또 한 번 개량을 했습니다. 단말적인 업무들은 태스크에 그리고 장기 지속적인 상위 업무들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다가 국제교류 사업을 적어주고 프로젝트와 태스크를 관계형으로 연결해서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좀 다시 해야겠네요.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국밥답사, 공동수업 준비, 맞이행사 준비를 여기에 연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에이리어와 프로젝트를 연결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데 왜 이게 개선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또 해야 됐죠. 그래서 최대한 프로젝트와 태스크를 연결하는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다가 버튼을 심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보기도 했어요. 프로젝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태스크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되며 새롭게 추가되는 페이지의 관계형 속성에는 내가 이 버튼을 클릭한 현재 페이지가 링크되게 만들자.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돼요.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기 위해서 버튼만 눌러주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자동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성을 개선해 나가는 여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태스크를 추가하면은 여기에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이 페이지와 국제교류 사업이 링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성을 개선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나요? 눈으로는 이해되셔도 기능적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을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 번씩 꼭 봐보세요. 버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를 추가하는 동시에 관계형으로 프로젝트와 태스크를
연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익혀두시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고민 이거였어요. 아까 관계형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제목에 진행 상태도 같이 표시되었었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형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진행 상태도 같이 표시되었었나요? 그런 구조는 만든 적이 없어요.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아, 여기 상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값도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자동화를 편집할 때 태스크에 새로 추가될 페이지에 상태를 자동으로 진행 중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두면은 예를 들어서 태스크 추가 눌렀을 때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되고 관계형으로 두 개가 연결되는 동시에 상태가 진행 중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의 버튼 자동화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버튼 자동화는 유료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무료 요금제 유저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트리거와 액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하나하나 탐구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고요. 어려우시면 오픈 카톡에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죠.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고민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까 나왔던 일들인데 실제 업무에는 프로젝트 태스크 리소스 말고도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더라. 정말 노력했어요. 웬만하면은 교문 수첩을 따로 운영 안 하고 이 파라 메서드에다가 다 때려 넣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 학생 명렬표는 어디다 넣을 것이며 누가 기록은 어디다 넣을 것이며 완성된 워크시트는 어디다 넣을 것이며 누가 이런 것들을 어디다 넣어야 될 것인가 PARA라고 하는 폼에다가 때려 맞추면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심각한 생산성에 저하를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소스에다가 수업자를 끼워 맞춘다고 생각해 볼게요. 프랑스 혁명, 자꾸 프랑스 혁명 얘기만 하네요. 뭐 09번 프랑스 혁명 다시 보기라고 하는 수업 자료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해야 된 프로젝트 프랑스 혁명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리소스 관계형을 연결할 때 수업 자료와 다른 일반 리소스들이 완전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검색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다시 보기라고 하는 워크시트를 직접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정보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계형 연결에 지장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AR이라고 하는 세 개 카테고리로 정보를 구분하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만 하고 그 경우에는 이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또 홈 화면에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민하는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치고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웠던 거 가지고 PAR 만들어 보시고 그 외에 내가 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요 홈에다가 끼워 넣어 보세요. 어디다가 끼워 넣어야 될까? 이 중에서 PAR에다가 통합할 수 있는 것과 통합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습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용성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PAR, 파라 메서드라고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파라 메서드를 만든 티아고 포르테가 칭찬받는 이유는 정보를 정말 심플하게 분류하는 방법론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PARA 정말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그 어려운 복잡한 업무들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쉽지 않더라. 게다가 노션의 관계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리소스든 태스크든 프로젝트든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때 이 관계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찝어내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PAR 외에 별도의 독립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실습할 때 잘 따라오시다가 다들 도망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고민해보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많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